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화를 쓰고 있는 동화 작가입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아셨겠지만 이제 곧 있으면 신춘문예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비록 분야가 다를지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등단 썰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서론은 그만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문예창 작가를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화과 졸업을 해서 학교에서 시나리오 쓰는 법을 배웠고 어릴 때부터 책 읽고 직접 써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글을 시작한다는 것에 공포나 두려움 이런 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당선 통보 전화를 받기까지 정확히 1년 10개월 걸렸습니다. 신문사 신춘문예나 출판사 신인상은 보통 단편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단편 동화 분량인 200자 원고지 30매에 맞춰 한 달에 한 편씩 원고를 만들었고요. 신춘문예 당선작들보다는 기존에 출간된 단편집을 참고해서 트렌드 공부를 했습니다. 동화를 쓰기 시작한 첫 해부터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는데요. 한국일보와 매일신문 이렇게 두 곳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동화 습작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던 시기라 써놓은 원고도 많이 없었었고 또 그 안에서 투고할 만한 원고는 더더욱 없었죠. 그렇게 두 곳에 투고해놓고 다음에는 승산 있는 원고를 최소 5편 이상은 만들어 놔야겠다 다짐했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원고가 어느 정도 쌓여서 신춘문예 이전에 출판사 신인상에도 공모를 하고 신춘문예에는 총 6작품을 각각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이렇게 투고했고요. 투고하던 당시에도 이런 고민이 살짝 있었거든요. 신춘문예는 동시 투고가 당선 취소의 사유가 될 만큼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신문사에 6편을 몽땅 투고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6곳에 6작품을 각각 투고하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모전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심사위원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심사위원들에게 내 작품을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호자를 선택했습니다. 당선 통보 전화가 온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12월 21일 오후 1시 47분이었습니다. 사실 12월 20일이 지나면서 이제는 당선 통보 전화가 다 갔을 거라는 생각에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2월 21일 오후 1시에 제 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점심을 먹고 있던 중이라서 전화가 온 줄은 몰랐고 부재중 전화 기록을 발견하고서도 저는 다시 콜백을 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개인 번호로 온 전화라 중요한 연락이면 문자든 전화든 다시 하겠지 싶어서 계속 밥을 먹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진동이 울렸어요. 같은 번호로요. 네, 문화부 기자에 전화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당선 전화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오니까요. 제가 당선된 곳은 중앙지였고 해당 원고를 다른 곳에 투고하지는 않았는지 몇몇의 의례적인 질답이 오갔습니다. 연락이 온 21일 안으로 원고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받았고요. 그리고 23일까지 소감문을 써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소감문 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웬만하면 소감문 정도는 미리미리 써두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선자들이 모여서 지면에 올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들 정말 상기된 표정으로 훈훈한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모두가 오픈 마인드일 때 친한 척도 하고 연락처도 좀 받아둘 걸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신춘문예 바로 전에 출판사 신인상에도 투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최종심에 오른 거 12월 10일쯤에 알았어요.
물론 작품과 심사평을 읽어보니 당선작과 압도적인 차로 떨어진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새해를 맞아 1월 1일부터 3일까지 각 출판사에서 당선작 발표 기사를 줄져 내기 시작했는데 그 심사평들을 확인하면서 제 작품이 또 다른 중앙지 본심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최종 스코어는 출판사 신인상 최종심, 중앙지 신춘문예 본심, 중앙지 신춘문예 당선 이렇게 된 셈이죠. 지금 다시 하래도 못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선 직후 감사하게도 한 아동문학 문예지에서 신춘문예 당선자 특집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신작 발표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는 원고 청탁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발표 지면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다행히도 당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크문학창작기금 발표 지원이라는 사업이 막 시작됐을 때였어요. 저는 거기에 단편 2편을 공모했는데 그게 선정이 되어서 또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책을 내기 위해 출판사 투고에 전념을 했고 한 출판사와 등단작을 포함한 단편집을 출간 계약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른 책을 또 계약하기 위해서 출판사 투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모전이나 신춘문예 작품을 냈다가 낙선하더라도 그 작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등단작도 사실은 2번째 공모로 당선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위원 운도 꽤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꺾이지 마시고 뚝심 있게 개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글은 수정할수록 더 좋아지잖아요. 2번째로는 당선 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출판사 문예지 등단과 다르게 신춘문예 등단은 당선이 된다고 해서 첫 책이 출간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가 발로 뛴 만큼 기회가 있는 거고 또 출간 계약이 성사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당선 후에 내가 분발해야 한다라는 자각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원고 청탁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죠? 원고 청탁이야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내가 유일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출판사 투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잘 몰랐던 것도 큰데 그건 뭐 변명이죠. 만약 비전공 출신인데 주위에 조언해줄 사람이 없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당선 후에 그간 썼던 습작 폴더에 들어가서 결이 비슷한 원고들을 한 권의 책이 될 분량으로 추리고 바로 출판사 투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발표나 원고 청탁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단행본 분량의 원고를 꾸려서 출간 계약을 일찍 맺는 게 최고예요. 또 내가 책을 출간하면 다른 곳에서 그거를 지표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일기도 찾아보고 사진들도 뒤적거려 보는데 뭔가 울컥하더라고요. 나는 왜 돈도 안 되는 일에 그토록 간절한 걸까? 왜 나의 인정 욕구는 나를 여기까지 움직였을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 영상을 안 끄고 계속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어서 누구에게도 불평할 수 없고 오로지 홀로 증명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괴롭고 막막할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무책임한 말, 뭐 언젠간 될 거야, 노력이 보상받을 거야,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안 되면
그 절망감, 그 낙차를 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응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응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갈망하는 일이 분명히 있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워요. 글쓰기 자체에 의의를 두는 일은 저 역시 너무 어렵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본질인 거겠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하고 있는 일, 그거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손해인 시간은 없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질릴 때까지 마음껏 해봅시다. 등단 후에도 많은 작가들이 여전히 생계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의 지지를 얻기가 아직은 힘들고요. 그만큼 등단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 건데 이 허무함을 견디려면 그냥 글쓰기가 즐겁고 재밌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신춘문예를 준비할 정도면 이미 그런 분들이실 테니까 걱정은 또 괜한 거겠죠? 아무튼 이 부지의 상태를 잘 견디시고 꼭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